저는 이자 낼 돈만 있으면은 투자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투자를 해서 200만 원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저는 한 달에 200만 원의 이자를 낼 수 있는 물건을 할 수 있다 생각이 몇 돼요. 억 내버리지 지금은 한 6억짜리를 해도 종잣돈 모으기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오늘은 직장인분들이 종잣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머니테이커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업 투잡 사업으로서 마케팅을 말씀드릴 머니테이커입니다. 오늘 부업 투잡으로 직장인분에게 추천드리는 거는 컴퓨터 한 대만 할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할 수 있는 블로그 마케팅입니다. 근데 제가 블로그 마케팅을 말씀드리면 항상 나오는 질문이 세 가지. 마케팅 너무 어려워요? 저 블로그 없어요. 왜 블로그 마케팅이어야 돼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마케팅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블로그 없어도 되고요. 블로그 마케팅을 하는 이유는 이게 수요가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지금 족장님 만나러 여기 부평에 왔거든요. 족장님 혹시 이 주변에 음식점이 몇 개나 될까요? 엄청 많죠. 근데 그 음식점에다가 카페에다가 도소매업을 합치면 훨씬 더 많아지죠. 여기 있는 이 수많은 업체가 사실 저희가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평에 있는 고깃집 A를 둘게요. A의 대표님이 갈비살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이게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것을 어떻게든 홍보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저희 같은 마케터들은 이제 블로거 B를 데려다가 그 갈비살을 먹고 글을 쓰게 할 수도 있겠고, 혹은 그 블로거 B에게 저희가 쓴 원고를 주고 이제 포스팅을 할 수도 있게 하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케터가 받는 바지는 고깃집 사장님 A가 주신 돈에서 블로거 B에게 준 비용을 지한 게 저희의 마진이 될 거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땐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상 여기는 세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A라는 업체, 고깃집이 필요한 거죠. 그쵸? 네. 두 번째는 저희에게 블로거 B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블로거를 모집할 줄 알아야 돼요. 세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거라 볼 수 있어요. 마케팅 기술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이 두 번째 사람을 모을 수 있는 이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블로그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물론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필수 조건은 아니에요. 어떤 느낌이냐면 족장님이 이제 경매 공부해봐요 그러니까 그분이 말하는 거예요. 저 집 지은 적이 없는데요. 집을 물론 지을 줄 알면은 집을 보는 눈은 생길 거예요. 하지만 그렇죠. 필수 조건은 아니에요. 우리가 집을 사고 파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죠. 그쵸. 마찬가지예요. 블로그도 오히려 가성비가 떨어지는데요. 제가 지금 마케팅 이제 사업을 한 지 한 5년 정도가 됐는데 저희 회사도 블로그 DB가 괜찮은 분만 한 1000분 정도 있어요. 근데 5년 전에 1000분이 지금 과연 몇 명이 살아남았을까요? 진짜 극소수일 것 같은데 보면은 1000분 중에서 지금까지 남아 계신 분은 한 15명 정도? 그 정도밖에 없을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그 날고기는 분들이 많이 저품이 되셨어요. 그만큼 블로그는 저품이 되기 쉬울 뿐더러 가성비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블로그를 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린 거였었어요. 중요한 거는 이 세 가지를 다 완전하게 갖춘 다음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를 어느 정도 알면서 직접 시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경매 공매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하지만 공부만 하고 안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게 제일 문제죠. 마케팅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직접 시행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블로그 마케팅을 말씀드린 이유는 가성비 때문인 게 커요. 업체 대표님들이 블로그 마케팅을 좀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혹자는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요즘 유튜브가 대세인데 유튜브 마케팅 하면 되지 옛날에 블로그 마케팅을 얘기하고 있냐. 지금의 업체의 대표님들은 10대가 아니에요. 그분들에게 있어서 가성비라는 거는 가격 대비 성능이기보다는 때로는 투자하는 금액 그 자체가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유튜브 구독자가 100만이야. 그래서 한 영상에 300만원, 400만원을 준다고 하면은 그 가격 자체가 이미 그분들에게 진입 장벽이에요. 그럴 수 있죠.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나올지 모르니까. 거기다가 영상 하나예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분들은 개수도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블로그 자체는 단가적인 명도 낮고 포스팅이 한 개가 아니라 뭐 5개, 10개 이러다 보니까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가성비라고 느껴지고, 실제로 마케터 입장에서도 처음에 하실 때는 블로그를 했을 때 가성비를 많이 느낄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처음 마케팅을 하실 때는 블로그 마케팅을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요약을 하자면은 직업으로서 마케터가 되라는 뜻이에요. 단 규모를 작게 하는 겁니다. 작은 마케터가 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업체, 당신의 지인들의 업체부터 마케팅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마케팅이 안 되면 어떡하죠?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아주 간단해요. 내가 돈을 적게 받으면 돼요. 5만원, 10만원만 받고 처음에 시작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했는데 잘 되는 걸 느껴. 노출도 되고. 그러면 그때부터 자신이 단가를 올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블로거 분들 모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 이 모으는 작업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 또한 방법은 되게 다양해요. 블로거에게 1대1로 쪽지라는 사람들도 있고요. 메일을 단체로 보내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처음에 하실 때는 그런 방법들도 너무나 부담이 돼요. 그럴 때 제가 그냥 가장 많이 추천드리는 건 그냥 오픈 카톡을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오픈 채팅에 기자단, 체험단, 블로거 모임, 블로거방 하면 거기 1000명, 1500명씩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내가 들어가서 내가 마케터니까 내가 공지를 하는 거예요. 이런 업체가 있는데 가격 얼마 이렇게 해서 거기서 사람들을 또 모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블로그를 할 때 쪽지를 많이 받았거든요. 네. 답장을
생각을 안 하긴 했어요. 그쵸. 네, 그렇게 싶어서 네. 이제는 오픈 카톡방이기 때문에 네. 거기서 모집을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족장님처럼 1대1로 쪽지했는데 거절을 당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쵸. 왜냐하면 족장님은 블로거로서 돈을 받고 별로 포스팅을 해줄 그런 의향이 없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그런 카톡방에는 의향이 있는 분들만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지를 올렸을 때 그래도 모집이 되는 거예요. 물론 돈을 받고 올린다 생각 안 해봤지만은 주변에 맛있는 집 있거나 네. 마사지 해준다 이런 데 있잖아요. 네, 그쵸. 그런 데 가서 해보고 싶긴 하더라고요. 들어가시면 신세계일 거예요. 공지가 계속 한 5초마다 한 번씩 떠요. 그럼 세 가지 중에서 블로거 모집이 해결돼요. 그러면 이제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마케터들은 이 업체 영업을 제일 어려워해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처음에는 아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적은 수수료로도 한번 연습을 해보라고 해요. 정도의 방법으로 마케팅을 하면은 마케팅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마케팅이라는 게 방법론적인 거니까 이 맛집을 과연 누가 가느냐 그걸 잘 분석을 해서 맞춘다고 하면은 마케팅 효과가 일어나요. 그 다음부터는 뭐 단가를 높이던지 이 한 업체를 포트폴리오로 해서 다른 업체를 영업하던지 그건 관계없어요. 중요한 거는 전체적인 체계를 파악한 다음에 익숙해지면 해보는 거예요. 그럼 영업은 업체마다 다니시면서 하셨던 거예요? 처음에는 업체 앞에서 한 30분간을 빙빙 돌았습니다. 자리를.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별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때 직장을 다녔으니까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저의 장벽이었다는 생각을 하고 그냥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블로그 마케팅 혹시 해보실 생각 없어요? 처음에는 멘트도 되게 직설적이었습니다. 전 영업해본 적도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하면서 점점 자신만의 스킬이 생기고 말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거는 이렇게 말해준 것보다 실천으로 해서 겪을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입니다. 가장 힘든 게 업체가 연기일 때예요. 내가 어디 가서 말할 거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최소한의 돈을 받고 하셔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저 그런 기분 알아요. 밖에서 그 뺑글뺑글했던 기분 있잖아요. 예. 경매 때문에 왔다 그러면은 되게 싫어하는 부동산이 많거든요.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 시간으로 돈을 버시는 분인데 저희가 가서 시간을 뺏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해보면은 텔레마케팅 전화해서 보험 가입하셨어요. 이분이랑 똑같이 느껴질 수 있겠다. 그쵸.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부터는 그걸 통달했어요. 무슨 생각하면은 어차피 두 번 볼 거 아니야. 혼자서 민망할 뿐이지 저 사람은 나를 대해서 하나도 신경 안 쓴다는 그쵸. 거예요. 네, 그래서 전혀 그거에 대해서는 반감을 안 가져도 될 것 같아요. 거절은 당할 수밖에 없어요. 스마트 스토어나 이런 경우는 온라인으로 거절을 당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 물건 안 샀잖아요. 그러면 나는 거절을 당한 건데 내가 인지를 못할 뿐이에요. 근데 이거는 면대면이기 때문에 한 번의 거절이 되게 크게 다가와요. 근데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 이거는 나를 거절한 게 아니라 내 마케팅 상품을 거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지금 마케팅이 필요 없는 상황일 뿐이지 나를 거절한 게 아니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완전 다르네요.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블로그 키우기에 대한 강의나 이런 건 정말 많잖아요. 많아요. 중요한 거는 도매, 소매를 따질 때 위로 올라갈수록 마진이 높을 수 있잖아요. 결국 블로거에게 돈을 주는 거는 마케터예요. 저희는 업체에서 돈을 받는 거고요. 그렇게 따졌을 때 내가 조금 더 상위 랭크로 올라가면은 돈을 조금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그 가능성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파워 블로거의 꿈이 뭔지 아세요? 글을 쓰지 않는 거. 저도 블로그를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그거였거든요. 매일매일 글을 쓰지 않으면은 지수가 내려갈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매일매일 글을 올려서 블로그 지수를 올려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지치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번 딱 놓으면은 다시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벌써 따라잡혔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얼마나 벌 수 있어요? 한 업체당 월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예를 들어 한 업체를 마케팅을 하는데 여기에 마케팅을 잘해서 여기가 꾸준히 가요. 그럼 계속 월세를 받는 거죠. 한 방당 월세를 20만 원씩 받는다고 생각하면은 5방이 되면은 100만 원을 받는 거죠. 월. 제가 부업 투잡으로서 마케팅을 얘기하면서 규모를 작게 하라고 했어요. 시스템은 똑같이 하면서. 그러면 언제 이 마케팅을 크게 하느냐면 업체가 늘어나면서 본업보다 더 큰 수익을 낼 때 그때 이 마케팅을 규모를 크게 하는 겁니다. 사람을 쓰는 거예요. 내가 사진 찍기 힘드니까 사진 기사를 쓰시고 글쓰기 힘드니까 그런 기자단을 원고로 쓸 분을 구하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월 100만 원, 150만 원 이 정도는 충분히 노력했다. 그럼 벌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가능하겠네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음식점 할 때 블로그 체험단을 많이 모집하거든요. 보면은 왜냐면은 알리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이미 대형 마케팅 회사들은 많잖아요. 부업 투잡으로 하시는 분들은 프리랜서예요. 그러면은 그런 질문도 있을 수 있어요. 대형 마케팅 회사들이 저렇게 많은데 거기 내 프리랜서에 내가 어떻게 끼어들겠느냐. 큰 마케팅 회사들은 분야가 나뉘어져 있어요. 영업하시는 분 따로 있고요. 블로그 관리하시는 분 따로 있고요. 모집하는 분 따로 있고요. 다 따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표가 문의 전화를 하거나 뭔가 컴플레인을 걸었을 때 속 시원하게 못해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프리랜서 분들이 채워주는 겁니다. 본인이 관리를 다 해주니까 그 피드백을 잘 해줄 수도 있고요. 내가 다 컨트롤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확실한 피드백을 해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표님들 중에서도 작은 마케터나 프리랜서분들을 찾는 분도 많이 있어요. 의외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블루오션이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마케터가 돼서 섭외해서 해주는 것도 충분히 좋을 수 있겠네요. 그거는. 네, 맞습니다. 매력적인 직업인 것 같아요. 진짜 무자본 창업이네요. 예, 자본은 전혀 들 게 없습니다. 명함값
그 다음에 이제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중고 카메라 값 정도. 근데 이 중고 카메라 값도 사실은 들지가 않는 게 업체 영업 성공한 다음에 사셔도 돼요. 저는 지금 사무실 있지만 처음에는 사무실 없이 방에서 했어요. 그냥 컴퓨터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보다 훨씬 나은데요? 직장인 분들은 부업 투잡으로 마케팅을 하시면서 월 현금 흐름을 좀 극대화시키고 결국 마지막에는 이 돈들은 굴러서 투자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눈덩이가 커졌으니까 네네. 눈덩이를 한 번에 더 굴려야 되는데 큰 눈덩이를 앞에 두고서 작은 눈덩이를 계속 가지고 있는 건 똑같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본금이 모였을 때는 네. 큰 눈덩이를 만들어서 네. 크게 굴릴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공부나 뭐 주식 공부 같은 투자 공부를 꾸준히 하시면서 월 현금 흐름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부업 투잡으로 마케팅은 매력적인가라는 걸 한번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이자 낼 돈만 있으면은 투자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투잡을 해서 200만 원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저는 한 달에 200만 원의 이자를 낼 수 있는 물건을 할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몇 억 레버리지 지금은 한 6억짜리를 해도 그쵸. 6억 정도면 잡을 수 있는 물건이 꽤 있지 않나요? 엄청 많죠. 거기서 또 매각을 해서 차익이 남았을 때는 그쵸. 또 다른 맞아요. 그렇게 굴리는 거. 종잣돈 모으기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잃는 게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시간 정도? 그쵸. 창업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코로나와도 상관없구나. 오늘 블로그에 대한 그 투잡에 대해서 얘기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저희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고. 네, 족장TV 구독자 여러분 일단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가장 작은 것도 실행하시면서 경제적 자유에 한 발자국씩 달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